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 제 371화 헌터 바이 헌터 6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알렉스왕입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헌터 바이 헌터 다시 우리가 잡았는데 네. 키메라 엔트 편이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인기도 있었는데 요 전에 딱 멈추고 안 했지. 그리드 아일랜드도 뭐 인기 많았죠. 근데 딱 그거 끝내고 나서 뭐 별 반응이 없었다고 생각했나? 아니에요. 그럭저럭. 전드가 되게 싫어했어. 그 그래서 재미가 없대. 더럽게 재미없고 그냥 뭐 토같이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다. 그때 말해가지고 아직도 누워 계신가? 아니 토마시 그냥 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했죠. 그냥 그 뒤에가 별로 저는 궁금하지 않아서. 근데 실제로 이 지금 키메라 엔트 편이 연재 기간이 엄청 길었다면서요. 그렇죠. 제일 길기도 한데 중간에 엄청 쉬어가지고. 뭐 분량으로도 12권이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뭐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12권이면은 최소한 12년은 걸렸을 것 같은데 더 걸렸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간지라고 생각을 해봐. 자, 댓글 그럼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네. 자, 일렉트라님, 팟캐스트 자체를 거의 1년 만에 다시 청취하는데 그 1년 만에 다시 듣게 된 방송이 천원돌파 A플랫입니다. 몇 번 청취 순위 탑10에는 들었지만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종방 휴방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서 못 들었던 새 끝나버린 건가 아쉬웠는데 새 에피소드들이 올라와서 안도했습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다시금 정주행 중입니다. 현재 수어사이드 스쿼드 편에 와 있습니다. 목록에 베르세르크가 많이 올라와 있어 무척 기대되고 빨리 듣고 싶지만 어느 에피 하나 빼놓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재미있게 듣고 있는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니 부디 오래 방송해 주세요. 엄청 감사합니다. 길게 남겨주셨네요. 네. 예. 그러면서 샌드맨 두 번째 편에 만케이 씨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렇네요. 바로 위에 있잖아. 아, 그렇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후원 계좌 좀 올려주세요. 못 찾았어요 해서 후원 계좌 올려드렸습니다. 와. 우아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담겨 아니. 있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뭐 지금 빨리 따라오셔서 뭐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또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외레레로님이 안녕하세요. 숨어 듣던 애청자입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작품의 에피소드를 다시 듣다 남아있던 캐시를 후원했더니 신입이라는 오해를 받았네요.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계좌 후원해 주신 분이 이분이시겠죠? 청취자 외래를로 이렇게 네.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어만 듣지 마세요. 나오면 얼마나 재밌어. 후원하는 재미가 있다니까. 내가 재밌게 해드릴게. 자, 후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입이라는 오해. 이게 숨어 들으면 이런다. 자, 석구님 364화 샌드맨 2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0086님이 지난 마지막 방송 에피소드에 인사 댓글 남겼었는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샌드맨이라 보고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청부린 이유가 나체 장면 말고도 고아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라면 진짜 겁 많은 저는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덧붙여 세 분의 진행도 충분히 재밌지만 정 과장님 돌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정 과장님 덕분에 생기던 웃음 포인트가 없으니 영 아쉬운데요.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웃음 포인트요.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런 게 웃음 있었나? 포인트가 맞아요? 메카타 아니고? 메카타 포인트. 그치. 즐거우신가 보지. 맥과이버. 그리고 샌드맨은 24시간 편이 좀 고어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뒤에 그냥 꿈속에서 얼굴 가죽 벗겨지는 정도가 끝입니다. 그걸 정도라고 말하나요? 뭐 그 정도야 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는 거. 뭐 세진 않다. 네. 진짜로 말하지만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풍쿠마님 80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편에 남겨주셨는데 여러 번 다시 듣지만 얼라 이야기가 부족하네요. 전 얼라라서. 블리자드 시대도 이때로 저무는가? 록타는 얼라라고 하시면서 록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호드인데. 배신자 이런 거죠. 일렉트라님도 저도 이오나 얼라로서 대부분 호드만 언급을 해서 슬퍼요. 근데 우리 그때 모여서 얘기한 사람들 다 호드였어요. 그러니까요.
뭐 얼라 얘기 더 해드려? 얼라 막 조진 얘기 더 해드려? 막 밤새 자군 얘기 더 해드려? 막 해줘 막 씨. 그때 그래가지고 원래 얘기했잖아요. 성직자 그 맥주 2잔. 걔한테 막 농락당하고 막 이러다가 추추 날르는 애. 하루 종일 자본 얘기 해드려? 그렇다. 얼라이언스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잡기만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자, 아멜리에님, A플랫의 방송을 듣고 있으면 특히 아예 모르는 작품 이야기를 들을 땐 머릿속에서 엄청난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요. 상상만 하다가 진짜 작품을 딱 보면 상상하던 것과 많은 차이를 느끼는데 그게 굉장히 즐겁답니다. 샌드맨도 꼭 봐야겠어요. I.M. 그라운드 얘기하실 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일단 너무 웃겨요. 그렇죠. 너무 진지하게 그걸 하니까 더 웃기죠. 우리도 웃겼어요 보면서. I.M. 다이올프. 그치. 브리엔이 갑자기. 뭐 그런 거였습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어이가 없네 그런 느낌이지. 아재개 여성님도 이거 I.M. 그라운드 나올 때 전 왜 지구 오락실이 떠올랐을까요? 크크크 해주셨어요. 저도 지구 오락실 떠올리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얘네 그래서 지구 다섯 막 그 얘기 한 거잖아. 갑자기 난 반생명 하나 뭐 이렇게 했지. 거기다 이제 혀 깨물고 이제 죽는다 이런 거잖아. 더듬어서. 자, 루님 돌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래 함께해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예, 그리고 오로라네쇼님이 샌드맨 세 번째 편에 정캐시 남겨주셨습니다. 와, 곽양신랑님이 1화 블랙미러 편에 만캐시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A플렉 격하게 환영합니다. 중세를 찍자 네 번째 편을 기념하면서 정주행 다시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새로 보시면서 또 만캐시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그리고 오로라 네셔님이 366화 중세를 찍자 네 번째 편을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일루미너티님 취업하고 이사하고 그리고 다치고 기부스하고 바쁘게 지내느라 한동안 못 들었는데 그동안 뭔가 일이 있었군요. 방송 몰아서 잘 듣겠습니다. 아, 그럼 방송 쉰 것도 모르시겠군요. 그동안 못한 후원도 몰아서 후훗 하면서 중세를 찍자 5번째 편에 만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당님이 저 처음 본 것 같네요. 오, 늦게 발견했어요. A플랫 이것만 팟빵에서 보는지라 크크크. 좋네요. 잘 듣겠습니다. 전에 계시지 않았나? 뭐 약간 익숙한 듯 낯선 듯 잘 모르겠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 이거 팟빵에 팥을 정말 팥으로 해주셔가지고 이 댓글을 보자 갑자기 그냥 팥빵이 먹고 싶었다는 개소리야, 얘기를 해봅니다. 개소리야 이 새끼야. 너무 쓸 데가 없는데 이거. 마귀가 들렸네 저게. 아주. 자, 그리고 오로라 네이션님 368화 어제 모아서 32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개근 후원. 이런 분들 한 100명만 만들자. 이게 우리 목표. 100명. 근데 정기 후원 해주시는 분들도 사실 매번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네. 그럼 이제 세 분인 건가요? 아, 알았어요. 너 이씨 마귀가 들렸네. 자, 오우미초님 오징어 게임을 인기가 좀 식고 나서 뒤늦게 봤는데 자, 오징어 게임 첫 번째 편이네요.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 에피소드였네요. 크크. 공감해 주셨군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뭐 나무주연상 받고 감독상 받고 이랬지만 우린 뭐 세계인의 감성 따위 모른다. 그거 근데 에미상이 그냥 미국에서 하는 상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아카데미는 뭐,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말대로 그냥 로컬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로컬을 한국인이 다 제패했다 이제. 그랬더니 뭐 그냥 로컬이란 말은 뭐 실제적으로 로컬이라고 보진 않지. 이제 미국이 뭐 헐리우드도 있고 다 그렇긴 중심이니까. 한데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재패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드디어 키메라 엔트 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 18권 186챕터부터가 키메라 엔트 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연재되는 걸 봤을 때는 약간 그게 이제 딱 끊고 가긴 하는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것도 있잖아. 네네. 갑자기 개미가 왜 나오나 하긴 했지 그때. 근데 뭐 이렇게 큰 얘기가 될 줄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리드 아일랜드 그때 끝나면서 곤이 카이토를 만났죠. 원래 아빠한테 날아가려고 그랬는데 네. 네, 아빠가 카이토로 보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슬쩍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앞에 이제 헌터들이 싸우는 얘기라고 친다면 여기서 약간 결이 너무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생물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근데- 토가시의 매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각 어떤 에피소드별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인물도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그 네 명이 주인공이라 한다면 곤 키르와 그다음에 레오레오, 레오리오, 둘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크라피카. 나중에는 이제 곤이 낸 능력을 잃은 다음부터는 크라피카가 다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암흑대륙 편에서는 네. 그렇게 본인이 돼요. 능력을 잃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런 건가? 맨 그치? 마지막에? 맨 마지막 봤잖아. 근육몬 이래매요 그게. 곤육몬이요. 곤육몬. 아 곤육몬. 곤육몬.
곤 플러스 근육 해가지고 예. 곤육몬. 그래. 그렇구나. 자 이제 186챕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일단 여왕개미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거의 사람만 해. 그래서 뭐 왕을 낳기에 먹이를 섭취하며 몸을 회복 중이라고 하면서 이 키메라한테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카이토는 이제 만났잖아. 뭐 카킹국의 뭐 오지에서 신종 동물 찾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좀 평화롭지. 그리고 원래 헌터가 또 이런 일도 하잖아요, 실제로. 네. 무슨 뭐 동물 네. 찾아가지고 뭐 다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주업이 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모여가지고 내 능력을 사용하면서 싸운다. 뭐 그런 설정이잖아. 네, 원래 싸운 애들은 아니지. 그리고 여왕개미가 이제 먹이를 먹고 병사를 부화하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키메라한테 이제 손이 사람들한테 발견이 됐는데 손인가요? 발 아닌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거. 네. 발. 다리. 그래. 근데 이게 1급 격리 지정종 곤충이라는 거야. 키메란트라는 게. 얘네가 섭식 교배라는 걸 한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다른 생물을 먹음으로써 다음 세대에 그 먹은 거를 반영을 한다. 그리고 한 종을 멸종할 때까지 섭취를 하기 때문에 아마 격리 지정종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발견한 소는 한 20cm가 되는 거야. 너무 커. 커도 너무 크다. 그래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 여왕개미 이 병사들이 드디어 인간을 발견을 한다. 그 전에 이제 뭐 호랑이 사자 이런 것까지 다 먹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애들이 이제 몸이 그렇게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형태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뭐 곤충 같은 느낌은 있지만 뭐 얼굴이나 뭐 주요 부위 같은 걸 보면은 얘네가 뭘 먹고 마구잡이로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네. 뭐 포유류도 있는 것 같고 조류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 먹었는데 이걸 먹자마자 영양가가 굉장히 많다. 그러고 이제 여왕개미 또 그걸 가져오니까 이 먹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병사들이. 병사들이 그렇죠. 이제 인간을 먹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대 키메라 엔트들이 인간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섬이야. 한 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또 잘 안 알려졌어. 중요한 건 이 섬에 여러 국가가 있긴 한데 주요 국가가 뭐냐면은 NGL 이게 네오 그린 라이프라고 해서 기계 문명을 거부하는 어떤 뭐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 기계 문명뿐 쓰지 아니라 아무것도 안경도 못 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니까요. 임플란트 이런 것도 뽑고 들어가야 된다. 입국하려면은. 인공 심장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런 정도로 아예 기계 문명을 거부하는 나라라고 당연히 이제 외부와의 송신은 불가능하겠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동고르트 공화국. 여기는 독재 국가야. 그러니까 뭐 북한 같은 나라로 생각하면 돼. 이게 연재했을 땐 분명히 그 동고르트 공화국의 수장이 거의 그 김정일 얼굴이었던 것 같거든. 아 그래요? 근데 약간 바꾼 것 같아. 뭐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 분명히 북한을 연상시켜서 만드는 거는 분명하지. 막 그 사열해놓고 막 하는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북한 말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고 뭐 미테네 연막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침투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뭐 이렇게 되지. 그러고 사단장급의 어떤 개미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군대화가 됐어. 개미들. 개미들이 보통 그러나? 어쨌든 역할은 분담이 돼 있지. 그렇죠. 있어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 한 명씩 이렇게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래? 진짜로? 근데 걔네들끼리 모아놓으면 또 거기서 또 다시 또 그룹이 생기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이론이 있지? 아, 네, 맞아요. 그거. 게으른 뭐 개미 이론인가 뭐 그런 거 있지 뭐 않아? 있어요, 하여튼. 뭐 요즘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집단이나 쓰레기는 있다 뭐 그런 이런 그런 아닌가요? 거지. 예. 그러니까 다 리더인 애들을 모아놓으면 또 거기서 어디는 또 뭐 도태되고 뭐 되고 뭐 이런 거 생기는. 맞아. 얘네들이 이제 사단장급 개미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인간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왕개미는 요거 먹어보니까 아주 그냥 영양가가 많잖아. 난 이제부터 왕을 낳을 준비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매일 50명씩 바쳐라. 잘 먹네. 50마리씩 바쳐라. 이렇게 됐어. 그리고 그 개미들이 이 여왕은 말을 못합니다. 텔레파시로만 전달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 근데 여왕한테 자기들 이름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여왕이 허락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한 신기한 생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다가 저 인간의 어떤 그 습성을 반영을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 네. 정도로 이제 보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잉태를 하고 부화 직전인 걸로 보이는 게 왕 직속의 삼전사. 요것도 이제 막 탄생 직전이지. 막 네. 부풀어 오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곤 일행이 엔젤에 입국을 해. 카이토랑 같이.
세 명밖에 입국을 못 하잖아요. 다 안 돼가지고 조건이. 그래서 곤하고 키르하고 또 그래서 이제 카이토 이렇게 셋이 들어가. 헌터기 때문에 아마 입국이 됐나? 그랬을 것 같기도 해. 아니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다 쳐내고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맞아. 7명이 다 못 들어갔어. 아마 그러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헌터가 아니고 헌터 지망생이었어. 아 그래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 위험하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입국 심사하는 게 나와. 합성 섬유도 안 되고 유리, 금속으로 된 제품까지 다 반납하고 뭐 실리콘이나 임플란트도 뽑아야지 들어갈 수 있대. 우리 다 못 들어가. 실리콘 있니? 이거 있잖아요, 레진. 난 실리콘 있는데. 미쳤냐?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 키메라 엔트 하급 병사들도 갑자기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에 맞아서 죽는 애들은 분명히 있겠지. 근데 뭔가 미지의 무기에 맞아서 죽은 애들이 있는데 아마도 요게 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파견된 어떤 헌터들이 좀 있었어. 파견됐다기보다는 여기 상주하고 있었던 헌터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고뇌 그 헌터 시험에 나왔던 몇몇 애들이 나오더라고. 그 벌 부리는 애랑 활 쏘는 애 좀 나오잖아. 얘네가 여기 있다가 피해가면서 좀 싸우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키메라 엔트 또 인간 먹은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전생의 기억을 또 가진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야. 그쵸. 많이 가지는. 그러니까 먹은 인간의 기억인 거죠. 자기가 먹은 인간이 아니라 네. 얘가 먹은 애가 이제 태어났을 거 아니야. 아, 네. 그 형상을 발현을 하면은 그 인간의 어떤 기억까지도 이제 아주 짙게 가진 애들도 있고 전혀 기억 못하는 애들도 있고 맞아요. 뭐 이런 편차가 있다. 응. 아무튼 그게 좀 중요한 요소로도 이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헌터들이 이제 싸우는데 인간형 거미랑 인간형 정갈 뭐 이런 애들이랑 싸우지. 근데 얘네들이 낸을 보기 시작을 하고 막 다 당해. 그러다가 활벌 뭐 이런 애 나온다.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카이토 곤 키라가 뭐 마을로 이제 가서 처음으로 얘네들이 마주하는 게 그 토끼 새 모양의 어떤 개미야. 얘가 라모트라는 이름이야. 눈 하나 멍들은 애 있잖아. 이렇게 눈두덩이 이렇게 까만해. 얘를 만났는데 되게 잔인한 애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 떼같이 어떤 습성을 반영을 해서 인간들을 나뭇가지에 꽂아놓고 있었던 애들이었지. 아 인간이 아니라 여기선 가축이었군요. 그런 애였는데 이제 곤하고 키라가 그 자기의 주특기를 살려서 키라는 뭐 낙뢰 쓰고 고는 주먹으로 해가지고 얘를 날려버려. 근데 죽진 않고 누가 이제 탁 채가는 게 나와요. 날아다니는 개미가 얘를 채가는 게 나와.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아이고 너무 아파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아, 예. 낸으로 쳐맞은 다음부터 죽진 않아가지고 막 복수심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얘가 뭐 그 낸을 이제 가져오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아무튼 자 샤가라는 애 나오고 G2라는 애가 나옵니다. 개미 중에. 샤가는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그때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사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자야. 그리고 G2는 치타예요. 맞아요. 얘네 부대가 이제 그 인간을 되게 유의로 사냥하는 게 나와. 인간이 되게 재밌다. 그리고 너네 이렇게 놀아도 되냐? 다른 사단장이 지적을 하니까 우린 이미 할당량을 다 채웠으니까 상관없다. 이러고 놀고 있어.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낸을 인지를 한 게 유독 몇몇 마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희귀물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아직 낸인지는 모르지만 낸 능력자들을 그렇게 그래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여왕님한테 바쳐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먹어야겠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충성심 높은 애는 바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먹어야겠다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보면은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인간을 먹으면서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개성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개체별로 다 달라 생각하는 게 그렇죠. 목적이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게 다 달라졌어. 이때부터 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몬스터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이종족과의 그냥 싸움으로 그냥 달라졌던 봐야 될까? 그냥 마족 정도로 그러니까 헌터헌터에서는 마족이 이렇게 치안이 된 게 아닐까? 이 챕터에서는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NGL 안에 진짜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기계 문명을 차단한 이유가 사실은 그 총기 공장하고 마약 공장을 가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지. 네. 수리남이요? 거의 뭐 그렇게 된 겁니다. 홍어 공장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그래서 키메라 엔트 3마리랑 얘네들이 그 곤 일행 결투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발견하게 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바깥에 그런 문명을 차단하고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이때 이제 그 토가시의 특기인 되게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들을 잘 그리잖아. 장면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상황 같은 거. 이때 키메라 엔트 하나가 인간을 개로 부리는 게 나와요. 목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막 그 팔꿈치로 찍어가지고 막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나오잖아. 네. 밟아버린다 그랬더니 활발발발 거리는 거 나오고. 뭐 그러다가 뭐 열심히 상대해요. 뭐 모기 같은 애도 나오고 천수권이라고 해가지고 막 팔 여러 개 달린 애도 나오고 뭐 약간 그 켄타우루스 같은 애도 나오고 뭐 이랬지. 근데 결국 뭐 이긴다. 그리고 카이토의 기술을 처음 보여주지 않나요 여기서? 아 그랬죠.
크레이지 슬롯 미친 피에로라는 기술입니다. 너무 조금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꺼낸 게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 랜덤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대신 그만큼 강력한 게 아닐까. 뭐 그랬겠지. 근데 그걸 쓰기 전까지는 또 사라지지도 않는데 무조건 써야 된다고. 그래서 랜덤으로 골라 자기가 뭐 아유 귀찮아 죽겠네 맨날 이러면서 쓰지 않아. 그럼 옆에서도 왜 그런 냉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꺼내가지고 한 번 쓰는 건데 뭐 되게 불필요하게 광역기 쓸 일 있을 때 뭐 이렇게 광역기 쓰고 뭐 그냥 그러더라고. 불필요한 듯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전투원, 부대장, 사단장, 그다음에 이제 직속 호위대가 있고 여왕 이런 순으로 이제 정렬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왕을 부하 후에는 이제 그 직속 호위대가 이제 분리가 된다. 여왕 쪽이랑 이제 왕 쪽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의 그 삼대장. 삼전사들이 이제 분리가 된다. 걔네 세 명하고 싸우는 게 거의 주인 것 같아. 그렇죠. 사실 그렇지. 그 정말 왕이 등장했을 때 왕이랑 싸우는 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회장. 네, 회장만 싸우고 그리고 회장이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었잖아. 결국 인간의 과학 무기의 승리라고 봐야 될까? 인류의 승리지. 그치. 회장의 승리가 아니라. 핵의 승리지. 핵의 승리. 약간 되게 독특한 느낌으로 이제 끝나는 거야. 아니 말 프리저랑 싸우는데 프리저 핵으로 죽였어. 막 이러면 서로가 뭐예요? 그러면은 서로 왜 소련한겨? 막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 저는 그래서 그 폭파했을 때도 설마 이 정도 왕이면 피했겠지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냥 터져가지고 정말. 근데 터지고 나서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숨이 붙어 있다는 네. 이유만으로 살렸잖아. 네. 살렸는데도 결국 그 방사능이라고 피폭당한 할 수 거지. 있는 그 뭐 그렇게 은유했겠지만 결국 피폭당해서 죽었다라는 것도 되게 의외의 전개인 것 같아. 토가시가 아니었으면 소년 만화에서 이런 엔딩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나름 근데 또 그러면은 주인공 일행의 무력이 아니잖아 이건. 근데 아니, 나름 납득이 되죠. 난 멋있었어. 되게 좋았어요 이런. 회장이 그 심장에다 그러면 그 폭탄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럼 회장은 피폭 안 돼? 그거를 이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피폭이 안 잘 되냐는 보호를 얘기. 했겠지. 아니 시멘트 몇 톤으로 가려도 이게 안 없어지는 방사능. 근데 이게 방사능이 아니라니까 도구로 표현이 되고 있지 여기서는. 아 그래서 정확히는. 터져야지만 그러니까 뭐 발현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 핵을 운용을 하고 있지만 요 안에서는 장미 폭탄인가 뭐, 뭐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미의 나오고 독이 뭐 되게 그치, 뭐 그런 좀-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래 다른 거라고 칩시다. 너무 앞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스포일러 뭐 해도 되잖아. 아이, 10년 언제 전 나온 거야, 됐는데, 이게.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라모트 때같이 토끼로 보이는 이 개미가 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낸을 어떻게 가졌냐? 보통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건 아니었는데 낸으로 쳐맞으면 이제 낸을 각성하게 된대. 이건 약간 너무 쉽게 간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하나 애들이 낸 각성을 해요. 맞고. 그리고 생포한 희귀물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낸 능력자 네. 요 애들한테 뇌를 조종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캐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조작견 이런 것도 알아내죠. 다 뭐 수견식이니 뭐니 뭐 이런 모든 정보를 알아내게 돼요. 뇌에다 침받고 돌리니까 막 말하더라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카이토 일행은 다시 이 개미 부대에 맞닥뜨리는데 이때 얘네들은 주인공 입장에서 되게 보통은 악당들이 1대1로 싸우는 걸 선호하잖아. 네. 되게 얕봐가지고 네. 기뉴특전대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도 그 전통 그대로 악당들이 1대1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 처발리는 게 보통 수순이지. 기뉴특전대도 그래서 다 발렸잖아. 한 명씩 하다가. 그래서 곤대 그 아르마딜로 비슷한 개미가 있어. 근데 나중에 막 공으로 막 튀어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는데 그 곤 이 자식 되게 잔인하잖아. 쥐어서 터트려 버리지. 본이 사실은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은 머리가 아니야. 얘 사이코패스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인터넷에서 사이건 패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막 달려오는 공을 잡듯이 피구공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쥐어가지고 거의 세로로 만들어 버렸으면 터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됐어. 그리고 키로아도 이기고 카이토는 또 다시 내 능력 발휘를 해서 이번엔 2번 슬롯이 나오는데 이게 사일런트 왈츠 사신의 원무곡이란 기술이었어. 그래서 광역기로 한번 휩쓸어서 나머지는 깔끔하게 죽인다. 엎드려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허리부터 다 잘라버린다. 뭐 이런 식의 대결이 있었고 라모트 일행은 그 희귀물을 찾으니까 하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전에 나왔던 활 쏘는 헌터였어. 손가락으로 활 쏘는 애 있지, 내노화살 쏘는 애. 근데 얘가 해독제 사용해가지고 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걸리지. 아 그니까 그 죽은 사람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건가? 시체 안에 사용. 어. 근데 다 세놨는데 하나가 부족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이제 여길 수 있었는데 이때 그 직속 호위대라고 하는 애가 처음 나와. 고양이 모양의 애가 나와. 네. 이름은 네페르피트인데 보통 이제 피트로 불리는 애. 그렇죠.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죠. 그렇죠. 인간 아니지만 개미 레이더죠. 근데 그리는 건 대충 그린 느낌. 맨날 얼굴이. 그런가? 그쵸 이렇게 찍찍찍찍 그린 느낌.
별로 강력해 보이지 않는데 엄청 세다는 걸 여기서 표현을 해줘. 네. 그러니까 라모트가 자기가 이제 낸을 볼 수 있고 낸 능력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도 한번 왕을 노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고양이 피트가 딱 나타나는 순간 완전히 쫄아버리지. 비교가 안 된다. 천부적 재능의 차이를 막 절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피트가 그 숨어있던 인간의 기척도 곧 발견을 해내. 얘는 진짜 거의 레이다. 개미 군단의 레이다. 그 N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 있죠? 그렇죠. 네. 요게 거의 뭐 몇 킬로미터를 그냥 뻗고 있어. 맨날 그냥 하는 게 하면 그거야. 다 알아. 그래서 그 달려오는 거 있잖아. 이게 한번 그 컷으로 되게 잘 표현하는 게 저 멀리에 점으로 있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갑자기 화면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연출 많이 하잖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카이토가 죽는 거였지. 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여왕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의 살을 발라낸 완자를 하루에 250명분을 현재 먹고 있다. 고기 완자. 축구대로 만들고 있어. 그렇지. 아, 축구네 좋네요. 먹고 싶네. 숯불에 구운 인간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루 250명분이 이제 그 압축이 된 거니까 왕이 어마어마하게 세는 이유도 알 수가 있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네페르피트는 이제 헌터 뇌에 바늘 꽂아서 내내 모든 정보를 알아냈고 수견식 통해서 자신은 뭐 특질계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때 이제 그 달려가서 카이토랑 만납니다. 한 번에 굉장히 까마득히 먼 곳에 달려가서 그 다음에 팔을 바로 뽑아버려. 그러니까 카이토가 굉장히 능력자라고 생각했는데 네페르피트가 엄청나게 세다는 걸 여기서 알수가 그냥 있지. 끔살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싸우는 듯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머리만 들고 있지. 그러니까 되게 천진난만하게 머리만 들고 있어. 그치. 피트가. 그래서 곤하고 막 도망가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망가. 카이토가 막 시간을 벌었어. 그리고 그 네페르 회장 일행하고 여기서 이제 도망가다 만났어. 그런데 키라가 그렇게 얘기해. 이제 길을 비교하잖아. 얘네들은 낸을 비교하는 건가? 그렇죠. 당신들도 되게 강하지만 그 고양이한테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 심지어 회장인데. 그럼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근데 꼭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와타시노 센토리오쿠와 뭐 고주산만 하면은 벌써 짜증 나잖아. 그치.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 뭐 12만 이랬어 기녀 대장이. 그렇지. 그것도 짜증 났는데 53만이라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얘네 네페르 회장 일행이 3명밖에 안 왔어요. 거의 주요 인물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어차피 셋이 온 거는 어설픈 전력을 이제 투입을 해봤자 다 저한테 잡혀 먹히면은 끝장 아니냐. 그래서 소수 정예로 왔다. 그리고 자객 둘을 더 풀었대. 그래서 얘네 둘이랑 곤과 키르와가 상대를 해서 이긴 애들만 데려가겠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거 나와. 여기서부터 전 집중이 이제 안 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뭐가 이제 뭔가 투입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갑자기 또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 훈련 기간을 둔 거잖아요, 따로. 지금은 너무 약하니까. 그러고. 자, 그래서 곤하고 키르와는 뭐 부신이라고 이제 그 주편 쪼갠 거 있는데 원래는 뭐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근데 그 자객을 찾은 거고 이거 서로 쓰러뜨려서 이제 완전한 조각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뭐 이런 미션이었어. 그리고 또 중요 인물이 이제 팜이라고 나오지. 네. 그러니까 네테르 부하 중에 그 양복 입은 노부라는 애가 나옵니다. 네. 그 걔가 뭐 4차원 맨션 이런 기술 쓰는 애. 얘를 되게 좋아하는 산발의 여자가 있어. 그냥 이토준지 그치. 스타일로 그려놨잖아요. 귀신이죠, 처음에는. 거의. 근데 얼굴이 계속 바뀌지 않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토준지 만화에서도 늘 그러지. 얼굴이 미인이었다 갑자기 막 이상한 얼굴로 바뀌고 아니, 화내면은. 근데 여기는 일부러 더 심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일본 사람들이 아예 그 얼굴만 모아놓은 게 팜 얼굴만? 네, 팜 얼굴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한 15개가 되는데 다 달라. 아, 그렇지. 그 정도더라고요. 확실히 이토준지 좋아해. 그래서 이제 그 싸워야 되는 애들 이름은 나클과 슈트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네.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렇죠. 그쵸. 이거는 뭐 알다시피 변화구에서 온 이름이죠. 너클볼과 슈트가 있지. 거기서 온 거고. 노부도 사실 야구 용어라고 할 수 있을까? 뭐예요? 그 배트 아랫부분 손잡이 있는 데 있지. 그걸 네. 노부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노부 그래서 홈런 타자들은 노부까지 손으로 감싸 쥐고 뭐 이렇게 길게 잡는다고 할 때 그 노부라는 아, 말 그래요? 사용하는데 혹시 그런가? 그럼 나머지 그 연기 쓰는 헌터 이름 뭐였지? 걔는 아닌 것 같아. 걔는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 내가 야구 용어는 그래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더라. 어쨌든 나크라고 슈트 얘네를 쓰러뜨리면 돼. 한 달 안에만 쓰러뜨리면 된대. 그리고 한편 네페르피트는 자기 특질계 능력을 생명체 수리로 이제 가닥을 잡아요. 그래서 뭐 인형 꺼내가지고 뭐 완구 수리 뭐 이런 거 하잖아. 네. 그 가지고 논다. 고양이들이 그렇게 잘 놀지. 이렇게 안 죽이고
쥐 거의 죽은 애들 막 가지고 노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죽이는 툭. 건 싫어하죠. 그러니까. 툭툭 치면서. 그 도로에도 그 키쿠라게라고 나오는 애 있잖아. 그 연기 뿜어서 이렇게 살리는 그런 데. 네. 걔도 계속 무슨 바퀴벌레 이렇게 죽였다가 씩 뿌려서 또 살려가지고 죽인다 막 그런 거 하잖아. 약간 고양이 습성을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클이 등장을 해서 이제 얘랑 싸우게 돼. 근데 어차피 그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 힘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힘을 기르려면 누가 등장해야 되지? 비스케가 여기 또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드 아일랜드 때 이제 스승 역할을 했던 비스케가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해요. 뭐 렌을 3시간 유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55분 유지했는데 3시간까지 늘리고 뭐 렌은 10분 늘리는데 한 달 걸리는데 뭐 이런 거 맨날 하는 거 있지. 근데 꼭 10분 뭐 한 달 걸리지만 한 달 안 걸리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렇게 빠른 습득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다니 그런 데는 그렇지. 놀라잖아. 원석이야. 막 이러고. 아 그렇게 음흉한 그런 목소리는 아니었을 거야 비스케가. 아주 원석이야 갈고 닦아줘야겠어.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게 매지컬 에스테 해가지고 30분만 자도 8시간 잔 수면 효과가 있대. 아주 이런 거 좋지. 있으면 진짜 나도 쓰겠다. 그치.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전투 능력과 아주 무관한 거잖아. 전혀 무관하다고 봐도 되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른에게 가장 필요한 거지. 아무튼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훈련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이제 팜이 갑자기 곤한테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게 나. 좌분열 느낌이었어 이렇게 약간. 약간 그런 그래. 느낌도 나죠. 하지만 곤이 되게 능숙하게 다룬다. 그러니까 은근히 능숙하게 달라서 이거 뭐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소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마니아라고 부른대. 막 이렇게 되게 천진하게 얘기해가지고 키라가 되게 쟤 뭐지? 저 새끼 어른이다. 뭐 그런 거 나오긴 맞아. 하죠. 연상만 몇 번 만나봐서 데이트했었다고 그러지 곤이. 그리고 이제 네테로 회장도 네테로가 이제 멀리서 이제 손가락 안경으로 막 보잖아. 네페르피트를 막 살펴보는데 인정하지. 나보다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페르피트 앤이 진짜 엄청나가지고 개미굴이 거의 무슨 성처럼 돼 있잖아. 네. 앤을 뿜어가지고 이제 근처에 접근하는 건 이제 한 마리씩 잡기로 하지. 그래서 그 네테로 회장 아래에 있는 그 연기 뿜는 모라우예요 모라우네요, 이름이. 아 뭐라고네. 얘가 막 그 기술 되게 다양하게 써. 근데 얘는 알고 보면은 무슨 뭐 바다 쪽의 헌터인 것 같더라고. 해양 헌터. 근데 왜 담뱃대를 사용하지? 멋있잖아. 해양과 뭔 연관이 뭐 있어? 그렇다 어쨌든. 그리고 여왕 직속 군단장인 샤와푸 몽투투이피도 곧 깨어날 것이다. 샤와푸는 그냥 푸라고 부르고 몽투투이피도 그냥 유피라고 부르더라고. 네. 다들 마지막 두 글자만 떼서 부르죠. 상대장을. 너무 어려워. 그리고 곤 키르가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나크라고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근데 어차피 저도 상관없어. 부심만 안 뺏기면 되니까. 그래서 거의 훈련 상대 취급을 해. 그래서 뭐 장렬 하고 막 얘 나클이 되게 정직한 애 나오잖아. 얘가 거의 그 폭주족 느낌의 디자인이지. 네. 근데 머리 되게 그 착해. 리젠트하고 몸에 그 특공복 입고. 두 손 이렇게 주머니에 푹 찔러 넣고 있잖아. 그치. 긴 거 뭐 하여튼 그렇게 입고. 근데 동물 되게 사랑하고.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야사시해. 그러니까 세계관을 다르게. 여기서도 그냥 자꾸 기술을 가르쳐주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뭐 할 거고 넌 어떤 기술 써야 돼. 뭐 이런 스승 느낌으로 그냥 가르쳐주잖아요. 약간 김보성 느낌 아니에요? 의리. 내 친구의 의리를 위해서라면 나중에 이건 다시 싸우죠. 소년만의 장르는 약간 뒤튼 거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떤 적이랑 딱 맞닥뜨렸는데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그냥 주인공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밖에 안 되는 그런 역할들 되게 많잖아요. 네.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그걸 드러낸 도와줘. 것 같아. 대놓고 드러내.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 내가 발판이 되겠다라고 자처하는 어떤 캐릭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 번 싸우는데 그 곤의 능력을 아주 그냥 극대화하고 개화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처럼 그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력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동물 좋아해. 착하잖아.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수련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편 난 이게 왜 나오나 했어. 이게 전혀 언급이 안 돼요. 뭐가요? 자이로라는 애가 있어. 중간에 잠깐 나오고 뒤에 어떤 그 늑대형의 개미랑 전생에 약간 연관이 있다 정도로 나오고 전혀 언급이 안 돼. 맞아.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자이로. 그래서 거의 안 나와. 안 그래서 나오다. 이게 의미가 있나 하는데 그냥 적어놓긴 했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NGL의 그림자 수령이 일어나는 애야. 근데 얘가 이제 이미 죽었어. 인간이었을 때 기억을 갖고 있는 개미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막 아버지한테 뭐 학대당하고 뭐 이렇게 살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러다가 뭐 얘가 이제 마약 공급책. 그러니까 전요한 같은 거지 얘가. 그러다가 갑자기 곤과 같은 마을에 있었는데 서로 다행히 만나지는 못하고 헤어졌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거의 나와. 한 챕터를 할애를 하더라고.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후에 중요한 게 다뤄지나 했는데 아니요. 아직까지도 안 안 나왔죠. 그냥 자이로와 연관된 인물들이 있다 정도로만 나오기 위한 수단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편 뭐 계속 이제 그 나크라고 고는 뭐 싸우고 슈트라는 애도 있지. 얘는 웹파일로 보이는데 손이 한쪽에 세 개가 붕붕 떠다니고 뭐 세 장이 있고 나중에 기술 보면은 뭐 그런 애가 있는데 얘가 성격이 되게 나약한 걸로 나와. 소심하고. 왜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뭔가 잔인한 검사같이 생겼잖아. 맞아. 얼굴이. 눈썹도 없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애고 이제 열흘 남았을 때 뭐 해가지고 막 팜이 이제 막 몸이 달아하지. 그러니까 곤이 팜을 설득한 게 뭐 그런 거였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참아달라. 자기 죽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이제 곤한테 약간 반한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 참고 뭐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비스케는 안 될 거 알아. 이 한 달 안에 다 안 될 게 아니까 계속 도망갈까 그러고 있지. 왜냐면 팜이 맨날 칼 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칼 들고 있고. 진짜 그 이토준지에서 나오는 약간 집착력 그런 진짜 느낌이지. 싸우면 비스케가 무조건 이기긴 하겠지. 자, 그리고 네테르 회장은 그 개미와 국지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N 밖에서 개미가 나오면은 모라오랑 노부가 그 4차원 맨션 안으로 보내나? 그러면 회장이 때려 눕힌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해치우고 있어. 회장이 약간 자처한 게 있어. 내가 그 전투 감각을 살리려고. 뭐 그런 것도 싸우고 있고. 그냥 훈련하는 느낌. 실전 감각 돌아오기 위해서. 되게 편하게. 애들 좋겠어. 그냥 보내게 하면 되잖아. 자, 그리고 뭐 곤이랑 키라는 뭐 이제 다 그 3시간 낸 요 훈련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30분 휴식한 다음에 최상 컨디션으로 뭐 싸우러 가. 이렇게 하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이기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나클의 하츠 그 궁극기가 천상부지 유화 독손이라고 하는 포트클린이었지. 이자가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토이치라고 해서 10초에 10%뭐 이런 식인데 토이치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주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야쿠자들이 사용하는 그 이자 계산 방식이라고. 아이고, 그럼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0%인가 뭐 이런 정도로 하나 봐. 근데 이거를 이제 10초에 10%로 해서 이게 그 오라를 빌려주고 이제 그만큼 나중에 한꺼번에 변제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오라가 바닥이 나게 되는 그런 기술이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요걸 안 보여주다 이제 이때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포트클린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은 뭐 토리타텐이 되고 이때 30일간 파산자를 쫓아다니면서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 한 달 동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나클한테 원래 제대로 막 싸워라. 우리 봐주지 말고 제대로 해라 했더니 이제 이걸 쓴 거잖아요. 원래는 안 쓰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싸워서 뭐 지게 되는 게 있지. 사실은 곤이 막 거의 이길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리고 나클이 약간 봐주는 것도 있고 처음엔 주먹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약점이 많다 했는데 얘가 이제 속이면서 하잖아. 그냥 말로 하면은 막 방어하고 있는데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나오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싸우다가 이제 포트클린을 해서 이제 끝장이 나는 거고 이제 그 낸을 사용할 수 없는 한 달 기간 때문에 결국 이제 뭐 탈락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키르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스케랑 막 대련도 하고 이러다가 중요한 말을 들어. 그러니까 그 너는 항상 도망칠 생각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곤을 어차피 뭐 네가 나중에 죽일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그게 얘한테 약간의 강박처럼 계속 다가오죠. 이 키메라 엔트 편 내내. 그래서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데 몸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 자기보다 강한 적을 만나면은 나 사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뭐 이제 비스케가 내일 뭐 슈트를 못 이기면은 곤의 곁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다. 뭐 그런데 뭐 결국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키라랑 슈트랑 싸우는데 아까 말했듯이 얘의 기술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건드리기만 하면 세 장 안에 그 신체 부위가 들어가는 뭐 이런 기술이었습니다. 정확히 표현이 안 되죠. 네. 그냥 분리돼 있는 것만 나와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키라가 싸우다 보니까 자기 눈이 없어진 걸 깨닫잖아. 그래서 벌써 빼앗겼구나. 그리고 키라는 요요로 싸우지 이제 전기 뿌리는 요요로. 그렇죠. 그 요요가 막 몇 킬로다 뭐 이런 거였잖아. 자, 한편 그리고 여왕은 왕을 출산합니다. 출산이라기보다는 왕이 그냥 배를 찍고 나와버려. 그러니까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얘의 특기는 뭐냐면은 2번 물어보면 애들을 다 죽여버린다. 꼬리로. 너무 프리저 그 캐릭터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지. 약간 오마주 느낌도 있고. 그렇죠. 꼬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셀 느낌도 좀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그냥 2번 말하면 다 죽인다. 그런데 네페르피트나 이런 3대장 같은 애들은 견딘다. 그러면 너네 좀 세구나 뭐 이런 정도로 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여왕한테 되게 신복이었던 코르트라는 애가 있었어. 인간의 기억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애. 네. 그래서 여동생을 기억하는 요 개미가 백기를 들고 네테르 회장한테 그 여왕을 구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항복을 해버리지. 그래서 개미편도 생기게 된다. 한편 왕은 태어나자마자 인간 마을을 습격하고 인간을 그냥 먹어버려. 맛이 없대.
이건 별로다. 그때 배 안에 있을 때 되게 맛있는 거였는데 그거 가져와. 그게 낸 이런 거다. 근데 나도 안다. 그리고 또 때리지. 낸 파악하지도 않다.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막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알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때리는 거지.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여왕개미가 죽은 건 아닌데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잖아. 배를 뚫고 나서 뭐 내장이 다 파괴됐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다른 어떤 사단장 개미들이 그냥 떠나서 각자의 왕국을 만들기로 하는 애들도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병정개미도 이종 왕국과 강제 교미하면 차세대 개미가 뭐 가능하대나? 그래서 그 각자의 왕국을 만드는 게 성립이 돼. 되게 무서운 말을 이렇게 평범하게 했습니다. 이종 왕국과 강제로 교미하면 차세대 개미가 탄생한다. 왜 또 개미가 나오지? 그냥 이종이. 개미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죠. 이 종족 자체를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된다. 그냥 굉장히 명칭. 잔인한 얘기지. 뭐 실제 인간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던 얘기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뭐 우리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고 뭐 이제 단체로 뭐 그런 얘기들 뭐 실화로 있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코르트는 회장한테 그 가가지고 이제 뭐 제자들이 도착한다. 그래서 원래 그 노부랑 아까 모라오는 뭐 내기한 거 있었지. 처음에 그 설명 안 했지만 뭐 당연히 모라오는 자기 제자들이 이길 거다. 나크라고 슈트가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노부 같은 경우는 전에 내게에서 뭐라고 했더니 그냥 놀라는 것만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5명 전원이 온다에 100만 걸었다고. 근데 오긴 왔는데 싸우지 못하는 이런 건가? 틀렸던가? 그러니까- 나 이게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일단 곤은 뭐 합류를 못 하고 네. 키로와도 곤 뭐 옆에서 돌봐줘야 되니까 같이 합류 못 하고. 결국은 뭐 이렇게 걸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5명이 진짜 오나 보다 했는데 그냥 못 왔어. 못 왔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고는 강제 제츠 상태, 그 뇌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가 30일이나 지속이 되게 됐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겼어야 됐냐? 안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왔던 코르트라는 애가 네테르 회장한테 뭐 그냥 둘이 딜을 해서 이제 여왕을 살려주기로 해. 그리고 막 여왕 막 뭐 살려준다고 막 박사 투입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왕은 뭐 이때 이제 다 포기하고 왕이 살아 다행이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거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이름만 알려주잖아요. 왕의 이름. 뭐 메르에미를 네. 지금 적어놓긴 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왕은 거의 끝까지 그냥 왕으로 불립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이름 가르쳐 주는 근데 거 말이야. 가르쳐 주잖아. 왕한테 있어서는 이 이름이 되게 궁금했던 거잖아요. 자기의 뭐 자아에 대한 뭐 그게 진짜 궁금했어. 가르쳐 주지. 이 뜻이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래. 근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아무튼 그러고 그 여왕 안에 되게 조그만 콩알 같은 생명체가 있어요. 이게 괜히 떡밥을 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르트가 또 전생을 기억하고 막 섞여서 막 절망하다가 이번에 또 잃었어 뭐 이러다가 그 콩알 발견하고 뭐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뒤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들 이런 거 많이 흘려. 그냥 흘려. 그리고 사단장급 개미들이 떠나가지고 각기 뭐 또 뭐 그냥 또 난동 부리는 게 나와 왕 되겠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왕 같은 경우는 동고르트 공화국 그 왕궁으로 가가지고 그 희귀물 먹음으로써 오라를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이 왕의 능력이래. 그러니까 먹을수록 강해진다 뭐 이런 거래. 그래서 인간들을 잡아다가 그 정원에다 그냥 그 고기 경단을 걸어놓는 거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 왕궁은 육수원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요. 아 너무 잔인한 표현을. 그렇지. 고기 육지에 나무 숫자를 써서 뭐 과수나 육수나 뭐. 거의 이것이야말로 주지육림 아닌가. 주지는 없지만 육림은 만들었다. 완벽한 용림이지. 그렇게 해서 인간 처리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돼. 그리고 뭐 좀 재밌는 얘기를 적어놓긴 했지만 한 줄로 얘기하면은 곤이랑 팜이 사귀기로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막 이미 곤은 경험이 많다. 어른들이랑 잠깐 데이트해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알바를 떴다. 그런 사람을 많이 하라고 한대. 뭐 하면서 원조 교제 아니잖아. 아주 천진하게. 우리나라 용어로 치면 제비 아니에요? 원조 교제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팜한테 이렇게 좀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먹히는 게 나와. 뭐 그런 데이트 장면도 좀 재밌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키르아가 그 때까치 토끼 있지 앞에 나왔던 네. 얘랑 다시 또 만납니다. 근데 이때 싸우다가 그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한 그게 얘의 의지가 아니었고 형 있죠 이름이가 항상 침 사용하는 애 얼굴 막 변형하는 애 있잖아. 네. 머리에 박아놓은 핀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갑자기 싸우다가 뽑아요.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뽑아내는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찝쩍이던 그 토끼 이 때까치를 그냥 목을 따버립니다. 이때부터 얘가 이제 각성해가지고 막 근데- 싸우잖아요. 그치. 근데 키라는 항상 목 따는 게 좀 많이 나와. 이게 막 지나가면서 그냥 툭 따는 거, 손 변형시켜가지고 심장도 뽑고. 심장 뽑는 거 유명하죠. 그치.
여기서도 그렇게 한다. 자, 어쨌든 이제 고는 팜한테 막 사절을 하지만 잘 안 먹혀. 그리고 막 시칼로 막 이제 막 찾고 하다가 여기서 얘 기술이 이런 거인 것 같아. 그 팜의 기술. 무슨 구슬에다가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는 거 이게 잠깐 나오는데 그리고 한쪽 눈에 손을 대서 가리면은 무슨 천리안처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 레이더 같은 느낌. 그래서 나중에 개미로 얘가 개조당한 다음에 그 능력을 더 잘 하는 사용하는 걸로 거죠. 나오잖아. 뭐 진짜 멀리 천리안 보게 되는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독자한테 굉장히 편리하게 그 여러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이용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잠깐 보여지긴 해. 그러다가 그 노부랑 만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게 만나자마자 깨닫지. 역시 나한테는 노부님 뿐이야. 노부상답게. 그리고 고는 차였다. 노부가 되게 멋있게 나오지만 뒤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 다음에 대머리 되잖아. 쫄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편에 이제 아니 거의 끝에 가서 그냥 모자 쓰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머리 돼가지고 어. 좀 심지. 맥주 한번 많이 먹으면 되는데. 아니지 맥주 효물 먹는다고 없던 게 나진 않아요. 피트한테 고쳐달라면 고쳐줄 텐데. 죽었는데 어떻게? 그리고 계속 자 그냥 얘기할게요. 뭘? G2가 나와 치타. 얘 되게 찝쩍거리는 데로 나오잖아. 네. 자기 되게 빠른 걸로 자신만만해 해가지고 덤비는 애. 그러다가 이제 나크라고 모라오랑 만나 전투를 하다가 그 포트크린을 붙었어. 그래서 겁먹고 도망가지. 네. 그런데 이제 멀리 가면은 그게 포트크린 작동을 안 하게 돼. 50m인가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와야만 이게 작동한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스피드만으로는 내가 저 인간들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얘가 깨달아. 그래서 뭔가 나도 기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되게 멍청한 기술을 이상한 나중에 기술을 만들어 옵니다.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그 기술을 넘어서 뭐 하나 또 개발을 했는데 바로 끔살 당하는 게 나와. 보여줄까? 보여주고 싶은데 이러다가 막 됐어. 그리고 죽지. 그리고 나서 이 카이토랑 재회를 하게 돼. 카이토의 시체를 구해왔어. 슈트가 그 기술 있잖아. 세 장 안에다 신체 가두는 거. 거기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기술 이름이 호텔 라플레시아 캄캄한 여관. 이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번에 개정판으로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해서 나왔잖아. 이게 원래 그 영문으로 있고 그 일본어로 이제 입력되는 어떤 기술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병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두 개 뜻이 이렇게 맞물리진 않잖아 늘. 그러니까 그냥 같이 설명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텔 라플레시아 캄캄한 여관. 그래서 일정 데미지를 주면 뭐 세 장에 가둘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래. 네. 아무튼 그래서 카이토를 꺼냈더니 이미 좀비다. 기억은 전혀 없죠. 예. 그러고 그동안 병정개미 훈련에 이용했던 것 같다. 얘를. 가까이만 다가가면 무조건 막 덤비니까. 근데 곤이 막 맞으면서 접근해서 울잖아. 엉엉 울잖아. 포옹을 해요. 음. 울지. 그랬더니 음. 이 건드리면 발동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얘를 조종하는 인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약간 그 마리오네트 같은 게 뒤에 나타나잖아. 뭐 그런 다음에 아 이제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카이토를 이렇게 만든 사람 그렇지. 찾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결국 맞았네. 결국 모라오 노부 나클 슈트에 더해서 곤키라도 돈 고르트로 가게 된다. 그럼 100만엔 받는 거야 노부는? 아니 너무 늦었어. 그리고 머리를 잃고 받았지. 자, 동고르트 공화국에서는 그래서 전 국민 직결 집회를 하는데 여기 이제 총수가 데이고 총수라는 애. 그냥 김정일 같은 현재는 김정은 같은 이런 스타일의 애이긴 한데 얘도 조종당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이 거기 안에 다 모인다는 게 사실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개미들이 그냥 육수원에 고기 만들려고 모으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나? 거기에다 플러스 선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려고 네. 했던 것 같아. 좀 괜찮은 애들은 군인으로 모아가지고. 만들고 나머지는 먹이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 이제 인간 세계 정복하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이때 이제 뭐 강제로 낸을 이제 사용하면은 뭐 다 낸 능력자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호위군을 결국 이제 왕한테 떼주고 나머지 애들 하면은 작전은 이거지. 회장 혼자 왕이랑 싸운다. 뭐 이런 작전으로 이제 거길 가게 되는 거고. 뭐 고는 30일이 경과돼서 낸이 돌아왔고 사실 그런 시험하는 거 있잖아. 이제 모라오가 너 나 때려봐. 근데 충분히 세지 않으면 통과 못할 거야 했는데 곤이 힘만 줬는데 벌벌 떨면서 합격이야 뭐 이런 거. 왜냐면 곤 지금 카이토 때문에 완전 약간 각성했죠. 지금 완전 상황이. 돌아갔잖아요. 눈 돌아갔잖아요 지금. 사이곤 패스가 돼가지고 지금 파워업했어. 근데 이런 장면이 되게 자주 나오지 않아? 그리드 아일랜드에서 비슷하게 힘만 주면 다들 쫄아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통과 뭐 이런 거. 여기서도 이제 사이곤 패스의 대사가 한마디 장렬히 하지. 아 미안해 하마터면 정말 죽일 뻔했어. 막 이런 거. 천진난만하게. 그렇지만 이제 맨 마지막 가서는 네페르피트를 진짜 완전 그냥 떡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뭐 그런 그 게 장면에서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거 정말 죽이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봐서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피떡으로 만든 게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냥 뭐야, 그냥 기뉴대장이랑 싸운 거밖에 더 돼?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마지막에 팔도 잘리고 결국 누가? 곤이요. 거리 팔 잘렸나? 팔 잘려 한 발. 그렇습니다. 아, 왜 이런 스포일러를 막 툭툭 던지는 거야? 어떻게?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는 하나도 모르는 얘기였어요. 되게 재미없었대요. 아, 너무 싸우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음. 이걸 이제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키메라 엔트편이 지금 말하다 보니까 사실 전투 내용은 많이 생략을 했지만 전투 내용이 엄청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버전이 되게 중요했어. 뭐 그 중에 이제 뭐 정말로 스파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고 뒤에 가면 더. 네. 그리고 얘네들의 진짜 목표는 나라를 차지하는 거였잖아. 네. 결국 나라를 만들었잖아. 어쨌든 조종을 해가지고 음. 전 국민을 그냥 포섭하는 거였잖아. 뭐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굉장히 좀 독특한 소년 만화라는 생각이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또 헌터 일행이 도저히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전을 잘 짜야지만 생산이 보이는 그런 싸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작전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작전이 잘 되진 않겠지. 다 거의 웬만하면 다 실패를 하는 네.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동원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핵폭탄. 아니 뭐 그거보다 그 카멜레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 네.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이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재밌는 점이고. 그렇죠. 어쨌든 변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이야기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광고를 하자면은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요 트위터에서 리트윗 이벤트를 하는데 28일 수요일에 마감이라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리트윗 눌러주시면 아마 뭐 있을 거예요. 뭐 책이든가 아니면 커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할 패널 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세요. 네. 뭐 차라도 한잔 합시다. 자, 끝내볼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돌파 에이플렛!